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입니다. 오늘도 주말이라서 좀 주절주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좀 주가들이 많이 떨어져서 주말 잘 보내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걱정할 게 있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간단히 넘어가고 뭐 잘못된 정보 있으면 항상 좀 알려주시고 지적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맞다 틀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정보로 잘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매수 매도는 항상 뭐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자, 이게 이제 제목을 폭풍 속으로라고 달아봤는데 이게 금요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뭐 고용률 미국에서 잘 나왔다고 하고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간이 조금 뒤로 밀리고 그러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왔죠. 이렇게 쑥 올라왔는데 이것 때문에 어 좀 아침에 팔아야 되나 뭐 넥스트레이즈 장에서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했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상향을 할 건데 이거를 여기를 잡고 여기를 잡아서 쭉 당겨가지고 쭉 당기면 이제 이 정도 모양이 되겠죠. 이거를 다 발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사팔사팔 하다가 보통 다 털리기 때문에 그냥 팔지 말고 떨어지면 뭐 버는 걸로 더 사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홀딩을 하고 가다가 금요일에 엄청 많이 떨어졌죠. 네,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이제 그 이슈하고 동시에 터진 게 관세 유예 기간 종료. 이게 7월 초였던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뭐 이런 이슈도 이미 알고 있었고 부채 한도 협상도 8월 정도 전에 7월 말 정도에 이제 이거 협상되면 그때부터 유동성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증시 미국 증시 쭉 빠지면서 우리나라도 영향 받을 수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 주식이 8월에서 10월이 되게 안 좋은 퀀트적으로 확률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목을 폭풍 속으로라고 한번 달아봤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월에 조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야지 했는데 일단 비중은 못 줄였고 뭐 들어가 봐야죠. 폭풍 속으로 어떻게 될지. 그래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단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투자하는 기업들의 본질은 무엇인가 요걸 한번 다시 되짚어 보려고 좀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펩트론 먼저 한번 보면 많이 다른 종목 대비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 넥트레이스 장까지 한 6%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초반에 이제 요때 뭐 좀 버티면서 시작한 했는데 여지없이 이렇게 빠졌죠. 쭉 빠지고 이렇게 일단 갔는데 그래도 제가 평소에 뭐 차트 안 보거든요. 근데 요거 정리하면서 차트 한 번씩 보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차트 한번 일봉으로 보니까 그래도 뭐 60일선 안 깨고 요때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60일선 안 깨고 이렇게 버티면서 요 구간에서 뭐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패트론은 많이 안 빠졌다. 요 갭을 메꾸지 않을까요? 지금 메꿔 가고 있는데 그러면 21만원 정도는 기본으로 특별한 거 없으면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만원이 아니고 쭉 가겠죠. 그래서 본질은 뭔가 생각을 해봤을 때 PTR 요거 라틴카페님이 또 한번 정리를 해주셨었는데 이게 저는 부작용은 멀미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생각해 보시면 멀미 많이 하는 경우가 차가 뭐 100km로 정속 주행을 하거나 고속도로에서 뭐 80에서 130 요 정도 구간을 이렇게 가감속을 하는 요 구간에서는 오히려 멀미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근데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멀미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GLP-1 비만약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용량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되면 멀미
뭐 메스꺼움, 심하면 구토까지 요런 증상들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쭉 가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변동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요 정도 농도까지 가는데 이렇게 요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요렇게 가는 그래프보다 용량이 여기까지 가더라도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일정하게 고속도로에서 차 타고 속도 쭉 그냥 올리듯이 가다서다 말고 여기까지 용량을 올리는 게 부작용이, 요게 이제 A 케이스라고 하고 여기 B 케이스라고 하면 부작용이 A가 B보다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그 단일 약물의 반감기가 긴 게 일단 너무 유리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올려주는 서방형 기술이 너무너무 이 GLP-1 시장에서는 중요해져 버렸다. 일단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 펩트론 투자의 본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량을 빨리 이렇게 올릴 수 있고 부작용도 줄어들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D&D 파마텍 DD01에서 봤잖아요. DD01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용량을 끝까지 다 올리고 그 서버드 타이드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만에 용량 올린 거를 2주 만에 다 올리고, 그래서 12주 만에 서버드 타이드 48주 지방간 뺀 것만큼 이번에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지방간도 빨리 빼는 게 장땡이거든요. 요런 이슈들이 있다. 요거하고 연관되는 개념이 Tmax거든요. Tmax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가는 거하고 요렇게 가는 거하고 이제 최고 농도까지는 정해져 있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 이슬기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일주일만,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는 게 부작용이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초기 과다 방출이죠.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똑같이 일정하게 올라간다면 Tmax가 긴 게 훨씬 GLP-1에서는 유리하다. 요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PTR하고 Tmax 요거 두 개가 다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게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죠. 그래서 반감기도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스마트 대포 기술을 쓰면 너무나 요렇게 가는 이상한 그래프를 예쁘게 요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지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뭐 펩트론 더 분석할 게 있나 싶어가지고 요즘 여행 유튜브 이런 것들 뭐 보는데 이 하이글로시 이분 요즘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울릉도 가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게 울릉도 이거 독도 가는 거다. 울릉도에서 독도 가는 배가 엄청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파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치잖아요. 흔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열의 8, 9은 10분에 8에서 9는 다 멀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보면서 그치 뭐 배 타면 멀미 나지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세대 비만약이 리라글루타이드잖아요. 이게 이제 최고 매출이 그래도 꽤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GPT랑 재민이 돌려보니까 2에서 4조 정도 24년에 판 것 같던데, 근데 얘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티르제파타이드랑 위고비 2세대 이거는 1일 제형이잖아요. 1일 제형. 그리고 티르제파타이드가 일주일 제형. 얘네가 뭐 몇십 조 팔죠. 30조 이상 팔죠 지금. 그러면서 시장도 확 커지고 1세대 매출은 줄어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달 제형
스마트 대포가 적용된 트리제파타이드 뭐 요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제 생각에는 3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면 시장은 더 커지고 뭐 매출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요것만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이 계약은 그냥 단순히 편의성을 올리고 뭐 이런 개념보다는 1세대, 2세대, 거의 3세대를 나누는, 가장 지금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시장이 커지고 있는 GLP-1 비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화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개인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그러면 이게 진짜 되는 건가, 펩트론의 기술이 되는 건가 봤을 때, 엑세나타이드로 이게 논문으로 그 DD01처럼 부작용은 줄고 효과는 좋아지고, 이거 논문 본 것 같거든요. 옛날에 그 작업중이아님이 좀 올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요거 뭐 찾으실 수 있으면 찾아서 한번 보시면 이걸로는 증명이 됐어요. 증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루프원으로 이제 요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그 얘네들 류프린이잖아요, 다케다에서 나온 거. 근데 얘네들도 뭐 공장에서 만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가지고 재현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래프도 되게 이상하거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를 이제 펩트론에서 유일하게 PK 그래프를 맞춰가지고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이 이제 곧 나올 건데, 재현성을 뭐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도 재현성을 맞추지 못했는데 펩트론이 이제 맞췄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엑세나타이드하고 루프원으로 다 증명이 됐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프원 승인이 나온다는 거는 엄청 그런 큰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타크래프트 보시면, 이게 이제 만약에 티르제파타이드다, 그래서 요 비만 세포들을 얘네들을 막 이렇게 가서 싸우는데, 제가 볼 때 스마트 대포가 적용되면 여기다가 이리디에이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공격하는 거 대비 막 옆에 있는 그 요 마법에 대한 데미지도 막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글링이나 뭐, 저글링이 아니지, 마린 요런 애들이 그냥 옆에 가면 또 누적으로 거의 녹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들이 스마트 대포가 적용되면 저런 식으로 엄청 효과도 좋아지지 않을까, 단기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스마트 대포가 적용된 티리제파타이드는, 이거는 진짜 뭐 두고두고 한 1, 20년간은 비만약의 어떤 클래식한 아스피린 뭐 두통약 하면 타이레놀처럼 마스터피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블로그에 글을 남겼었는데. 그러고 다음은 D&D 파마텍을 한번 보면, 이게 참 이렇게 빠질 일이 아닌데 1조 2천억, 1.2조가 됐어요. 넥스트에는 더 빠져가지고 9%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차트를 잘 안 보는데 차트 한번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상한가 갔던 가격도 훨씬 빠졌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갔다가 쭉 빠졌는데 너무 싼 것 같습니다. 너무 싼 것 같고, 기업 본질 가치에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뭐 한 6.5% 이렇게까지 갔다가 점점 또 줄고 있는데, 이것 뭐 10%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회사를.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파마텍의 본질은 뭔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DD01이 일단은 글로벌이잖아요. 미국에서 진행한 거. 임상 이상 중간 결과로 이미 증명을 했죠. 3,40조 정도 되는 메시 시장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로 저는 증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것만 그 뭐 비만 경구제 이런 거는 떼놓고 메쉬 이 DD01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가격인 것 같아요. 1.2조면 JP모건 헬스케어 IB가 브로커리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거 뭐 거의 스콧 보너스죠. 그래서 엄청난 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딜을 보면 선급금 1.5조에 2.8조 규모거든요. 이게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에피모스 퍼민하고 그냥 비교를 이렇게 헤드 투 헤드로 해놨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중간 결과 나오기 전에 장표인데 지방간 감소량이 한 62%였나요? 얘네보다 좋죠. 얘네는 이게 12주구나. 그리고 30% 이상 감소 환자 비율도 뭐 75%였나 77%였나 그러고 87%뭐 여기까지 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모수가 너무 적고 밑에 보시면 28주 평균 지방간 감소는 49%, 우리는 12주에 63%죠. 30% 이상 감소 환자 비율은 79%, 우리는 12주에 75%, 77%, 뭐 87%, 75, 77%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는 28주거든요. 그러니까 12주에 비슷한 성과를, 얘는 더 좋죠. 비슷한 성과를 보인 거예요. 이것도 되게 보수적인 그 수치라고 했었잖아요. ITT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코 밀리지 않고 저는 뭐 혈당 조절도 되고 체중 감소도 되잖아요. DD01은 그 FGF21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보다 훨씬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총 계약 규모가 2.8조. 계약금이 업프론트가 1.2조니까 한 1.5조 되겠죠. 근데 진짜 이 정도 규모가 뭐 대충 뭐 D&D 파마텍이 5천억 3조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저는 이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1.2조면 5천억 3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5천억이 뭐야 진짜 3천억 밑에 다 언더잖아요. 그리고 총 규모도 단일 물질로 3조 하면 이게 얼마가 가야 될까요? 이게 1.2조가 일단 뭐 비만 경구제도 있지만 이것만 쳐도 기업의 본질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만 쳐도 1.2조는 지금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싼 거. 그리고 얘네가 이제 결과 확인하고 계약 체결 발표까지가 한 6개월 걸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에 결과 나왔잖아요. 미리 좀 준비하고 있었을 거니까 제 생각에는 9월에서 12월 뭐 9월은 너무 빠른가? 9, 10, 11, 12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알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D&D 시총 1.2조 너무 싸다. 네, 너무 쌉니다. 그 다음에 보로노이 이제 조금씩 한번 볼 건데 올랐다가 막 빠졌죠. 요렇게 최근에 뭐 학회 기대감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있었죠. 12,500억 그것도 있었죠. 뭐 그거 영향이 있었는지 학회 기대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근에 많이 올랐고 학회 발표 나오고 이렇게 올랐다가 오늘 이렇게 쭉 다시 다 빠졌는데 이 종목도 걱정할 게 D&D 파마텍도 업사이드가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보로노이가 좀 더 뭐 향후 몇 년을 봤을 때는 더 높지 않을까. 물론 임상이 잘 진행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냥 이게 VRN 11 같은 경우는 제가 토너먼트라고 했잖아요. 토너먼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 이 UFC에서 토프리아가 지금 2체급 챔피언이거든요. 2체급 챔피언 거의 압도적으로 지금 제일 핫한 선수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같은 기량을 뭐 몇 년 전에 가지고 있었어도 바로 챔피언 벨트 챔피언 타이틀전 못하거든요. 예선 뭐 랭킹 밖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VRN 11이 저는 거의 토프리아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증명해야 될 게 많은 거죠. 뭐 바로 이 사람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챔피언인 뭐 볼카노프스키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바로 매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VRN 11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DD01 같은 경우는 기록 게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오면 그냥 다른 애들보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방대해가지고 양이, 기사 요번에 AOS 아시아 종양학회에 있었는데 요거를 토대로 기사들이 몇 개 나왔는데 요거 기사 리뷰를 좀 해보려고 기사를 좀 캡처해왔거든요. 이게 뭐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밑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보시길 바랍니다. 2.5조 폐암 신약 속도, 증량에도 안정성 입증. 중요한 포인트들을 기사 보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임상 결과를 추가로 공개했다. 투여 용량을 6배 늘렸을 때도 심각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고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도 효과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240ml 투여 결과가 나왔거든요. 부작용 없어요. 이게 임상은 뭐 10ml부터 했나? 그런데 40ml에서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었고 이거를 6배를 올려서 했는데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기존 항암제 뭐 오시머티닙이죠. 타그리소. 이 약이 뭐냐면 오시머티닙은, 타그리소는 키테루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항암 매출이 한 3, 40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일 약물로는 매출이 제일 높은 건데 타그리소 같은 경우는 그냥 폐암 쪽에 특정 환자군만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암 환자를 특정 질환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출이 가장 높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 1위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 키트루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암에 이렇게 좀 쓰이는 거고, 얘는 한 타겟군만, 어떻게 보면 폐암 EGFR 분야만 타겟하는데 매출이 거의 한 10조 요런 가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세계 1위 맞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었다. 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고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은, 이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보르노이 VRN11이 40ml가 타그리소가 80ml로 그 투약을 하고 있거든요. 40ml가 80ml하고 효과가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40ml보다 6배를 더 많이 투여를 했더니 부작용이 하나도 관찰되지 않았다. 하나도? 그러니까 G2 이상, 뭐 그러니까 G1 가벼운 부작용만 있었다. 그래서 이게 80ml 해도 타그리소는 부작용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압도적인 거 아닌가, 부작용 측면에서만 봐도. 일단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RN11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보르노이 뭐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좀 가볍게 넘어가 주시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VRN11은 그냥 이건 외우셔야 돼요. 강점이 부작용 엄청 없음, 그리고 뇌투과도가 진짜 엄청 좋다. 뇌투과도 그냥 100%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거는 그냥 외우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를 쭉 한번 보면 4세대 EGFR 저해 표적 항암제 VRN11이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10ml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40ml까지 왔거든요. 요 기간을 그 깐깐한 식약처에서 거의 뭐 패스트 트랙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 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00이나 480까지 갈 예정이에요. 이것도 약효가 도즈 디펜던트거든요, GLP-1처럼. 그래서 40ml가 아까 타그리소 80ml하고 맞먹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그냥 산술적으로만 봐도 400ml까지 가면 타그리소보다 10배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대충 알고 계시고 6배까지 늘렸지만 유의미한 부작용이 관찰 안 됐다. 그 타그리소보다 훨씬 부작용이 덜해요. 그리고 7개월 동안 투약한 환자에게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7개월, 무려 7개월이에요. 장기 복용에 대한 안정성도 입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그리소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서 VRN10을 줬더니 임상적 효과가 있었다. 요게 이제 그 2차 치료제라고 타그리소 먹다가 튕겨져 나온 뭐 D라인이나 L라인 그리고 언코먼, 언노운 이런 환자들 이게 이제 5조 시장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임상 나중에 들어갈 예정인데 이게 이제 MPFS가 5, 6개월 정도 되거든요. 이게 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지금 효과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일단 요것도 가볍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항암제에 이미 노출된 EGFR 변이 비소세 환자에도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 요게 요 내용이죠. 높게 산정될 그 근거가 뭡니까? 저용량 단계에서부터 40ml, 뭐 10, 20도 효과 있었는데 40ml 정도부터도 항암 효과가 나타났고, 도즈 디펜던트라고 했는데 400ml까지 올릴 거거든요. 지금 280이죠. 280ml에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었다.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고용량 단계에서 뇌하고 폐에서 종양이 사라지는 효과 나타났죠. 그러고 안정성은 유지됐다. 1차 치료 후 넘어가는 2차 치료에서 표준이 되는 경구약이 전 세계적으로 없었다. 미충족수예요. 이게 2차 치료. 아까 말씀드린 타그리소 먹다가 튕겨져 나온 애들. 연내 임상 1상을 완료하고 내년에 이제 2차로 본게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요것뿐만이 아니고 VRN10도 살짝 결과가 나왔거든요.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3명 중 2명에게서 항암 효과가 확인됐고, 얘도 약물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보로노믹스라고 이 약물 만드는 AI 이용한 플랫폼이거든요. 얘네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부작용이 진짜 다른 약물들보다 형격하게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VRN11, 10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난치성 췌장암 환자의 경우 3주 투약만으로 종양이 27% 감소했거든요. 이거 엄청 고무적인 평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허투 타겟이죠. 김대권 브로노이 대표는 경쟁 약물인 종거티닙은 설사 및 간독성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부작용. 80ml에서 얘도 400에서 480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호주에서 임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발견 안 됐는데 이 용량에서도 종양이 감소했다. 그러면 용량을 올리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이렇게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용량 증가에 따른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러고 글로벌 제약사 3곳 이상과 핵심 신약과 관련된 공동개발 및 기술 수준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VRN10은 제 생각에는 올해 에로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받은 돈으로 10일 뭐 또 임상 쭉쭉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VRN10은 아까 DD01 엄청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 정도의 약물이 되지 않나. VRN11은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요 정도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 한국경제TV 이서우 기자님이 써주신 건데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들 바이오텍은 대표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뭐 펩트론도 그렇고 대표님들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보로노이도 대표님들 2분 계시거든요.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님이 이제 연구개발 담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표님에 친숙해져야 됩니다.
김대건 보로데이 대표님이 이렇게 생기셨고 무슨 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유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내투가도 또 나오죠. VRN 10도 그렇고 11도 그렇고 내투가도가 엄청 좋거든요. 11은 100%, 뭐 VRN 10도 엄청 좋은데 일단 요거는 알고 계시고, 두 약물 모두 내년에 이제 본게임으로 들어가요. 본게임으로 들어가기 전에 힌트를 많이 줄 거고, 이번 올해 10월에 에스모라고 되게 큰 폐암학회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전후로 해서는 꼭 뭐 좋은 결과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뭐 주식 좀 사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있지만 더 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요거 기사 한번 보시면 오는 8월부터 지금 이제 7월이죠. 일라이릴리 메디컬 디렉터 출신의 의사가 보로노이의 최고 의료 책임자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돈 엄청 많이 줬겠죠. 내부의 임상팀을 강화해서 되게 이제 전략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일상에서 나온 결과로 이상은 가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게 전략적으로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내년에 2개의 1비 이상을 동시에 잘 진행하는데 총력. 그래서 500억 CB도 받았고, 제 생각에는 VRN 10도 라이센스 아웃해서 돈도 받고 뭐 그런 돈으로 12를 하지 않을까. 뭐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고, 우수한 효능과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후기 단계까지 자체 개발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거든. 왜냐면 이게 약이 좋으니까. 이게 좀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약이 좋으면 애로를 안 하냐, 뭐 벌써 팔렸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던데, 근데 이거는 약이 너무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DD01하고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이거는 경쟁 선택지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뭐 의사에 따라서 티르제파타이드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FGF를 좀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RNA 약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선택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VRN 11 같은 경우는 10도 마찬가지고 그냥 되면 무조건 이거 써야 돼요. 프로모션 할 거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끝까지 좀 한번 가보려고 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예전에 그 보로노이 대표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라이센스 아웃 하려면 뭐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근데 일상에서 하는 거하고 이상까지 해놓고 하는 거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요. 아예 다르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거는 한국과 호주는 VRN 10이죠. 10은 호주에서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VRN 10은 임상 1상의 시장용에 여기는 이제 한국에서는 10을 10mm부터 했나? 10mm부터 했을 거예요. 10, 20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시간조차 안정성을 확인하고 호주에서는 80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3명 중 2명의 항종양 효과에 대한 질병 통제가 확인됐고, 뭐 췌장염 좋은 결과 나왔고, 기존 치료제뿐만 아니라 경쟁 약물 요거 좀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종거티닙이라고 있거든요. 종거티닙이 좋다는 게 아니고 대비 VRN 10이 뇌투과도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종거티닙은 아까 봤을 때 부작용도 높은데 뇌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조금 외워두셔야 되는데, 종거티닙은 약간 애가 졸아가지고 뇌로 못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뭐 저는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뇌전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거티닙보다는 VRN 10이 훨씬 좋다. 그리고 투카티닙의 경우 뇌투과도가 3에서 5%에 불과한데 뇌전이가 일어난 경우 가장 지금 선호되고 있거든요. 근데 투카티닙보다도 VRN 10이 뇌투과도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뇌전이 되는 암은 거의 보로노이 약들을 먼저 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올에
빨간색이니까 연오래 애널리스트님이 이제 보로노이 그 분석한 자료 보면 C797S 요거하고 그 2차 치료제가 아니고 뇌전이 된 요 환자들만 해서 VRN12를 평가를 했고, 뭐 그거랑 10은 빠졌고 07 요렇게 두 개 가지고 TP를 22만원을 냈거든요. 이것도 이제 꾹꾹 눌러서 22만원 요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러니까 뇌로 되게 투과율이 좋아가지고 뇌전이 되는 환자들의 효과가 있다, 요렇게 일단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유방암 이외에도 뭐 허투에서 이제 거의 많이 쓸 것 같은데, 뇌전이 잡아야 되니까 저희가 입지전적으로 내토가도가 높은 약물을 만든 것, 진짜 입지전적으로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훨씬 좋거든요, 내토가도가. 이게 MPFS랑 OS 늘리는데 엄청 큰 역할을 할 거예요, 나중에. 허투타기 치료제라고 만든 항체들도 효과는 보이고 있지만, 뭐 투카티닙의 내투가도가 3, 5% 수준인데다 이거 보면 안 된다. 그래서 투카티닙은 이것도 그냥 암기하세요. 뭐 뇌전이 일어난 경우에 가장 선호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약간 좀 양스러운 느낌 나잖아요. 약간 투스카니 이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 투카티닙 하면 저는 투스카니 이렇게 해서 막 뇌까지 약간 쏘는 뭐 이런 뽕 맞은 듯한 느낌을 살리면서 얘는 뇌전이에 특화된 뭐 이렇게 암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이 대표님 인터뷰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의 계획은 10을 유방암 2차 치료제 시장에 먼저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것. 이게 1차 목표예요. 1차 목표가 N2 불응 환자들을 대상으로, N2 그 튕겨져 나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트라스트주마, 화감제, 그리고 VRN10을 3중 병용 임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여기 효과 좋으면 2차 치료제에서 이제 그 먼저 쓰이는 스탠다드 그 약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다이치 상교의 N2와 병용으로, 그냥 그러면 N2 되는 거예요. 유방암 분야에서 N2하고 같이 쓰이는 거예요. 저는 확률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N2하고 VRN, N2도 방어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 없는 VRN10하고 쓰면 훨씬 효과가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유방암에서 1차 치료제로 N2랑 VRN10이랑 같이 쓰인다고 생각해 보시면 얘가 또 매출이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는 뭐 물질을 넘기면 이제 로얄티를 받겠지만 매출이 엄청날 것 같지 않나요? 현재 유방암에서 N2와 병행하기 위해 다이치 상큐와 이야기하고 있대요. 이게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짓말을 생각할 거고, 믿는 사람들은 뭐 진짜 얘기하고 있다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다이치 상교하고 에로가 나오면 거의 뭐 이것도 엄청날 것 같거든요. 초기 단계에서 병행해서 PFS 늘리고 뭐 뇌전이 발생 안 하고 계속 치료를 하면 이것도 뭐 OS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N2는 이미 약효가 검증된 약물인 만큼 1비상에서 확증용이 결정되면 바로 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N2하고 VRN10하고 병용으로 임상이 들어갈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N2도 SC로 가서 부작용 좀 줄이고 부작용 없는 10하고 하면 훨씬 효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4월 미국 정형학회에서 발표된 뭐 일상 데이터 이외에 추가 케이스가 공개됐다. 타그리소 복용을 하고 5개월 만에 종양이 진행된 EGFR-T 델 19 비소세포 폐암 환자에게 160ml를 투약했더니 질병이 통제되고 종양이 7%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됐다.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타그리소를 원래는 델 19 요 환자에 먹으면 원래는
한 뭐 21개월? 이 정도는 진행이 안 돼야 돼요. 진행이 PFS가 그 정도 되니까 진행이 안 돼야 되는데 5개월 만에 종양이 진행돼서 PD가 된 거죠. 튕겨져 나온 환자인데 이 환자한테 10일을 줬더니 질병이 통제되고 최소 SD죠. 그리고 종양이 7%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된 거예요. PR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타그리소 먹고도 튕겨져 나온 D 환자나 L 환자 대상으로 효과가 VRN11이 있을 수 있다. 일단 이거 사실 되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보면 10번의 항암 치료 이력이 있는 EGFR-L858R 변이 환자에게 10일 240ml를 투약한 뒤 4주 만에 종양이 43% 감소한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 10번 항암 치료가 있다는 거는 뭐 엄청 다양하게 면역 항암제나 뭐 표적 항암제, 뭐 방사선도 했을 수도 있고 거의 할 거 다 하신 분을 상대로 4주 만에 종양이 43% 감소한 거거든요. 이게 고용량으로 어떻게 보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이 10번 항암을 했는데 이 정도 있던 암이 요 정도 남은 거예요. 이때까지 10번 했는데도 효과가 다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없어요. 진짜 이게 항암 치료 하시는 분들 엄청 고생하시는데, 막 그 타그리소나 뭐 렉라자 리브리반트 이런 거 먹으면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부작용이 일어나는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부작용이 없어요. 거의 뭐 발진? 약간의 설사 정도? 그래서 이게 진짜 엄청난 약이다. 10일은 240이 아니라 여기 240이었는데 400까지 용량 증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거의 2배 더 효과가 있겠죠. 해당 용량에서 제한 독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80씩 더 증량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480까지 막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빨리 1비 용량을 결정해 1비 이상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두세 개의 용량을 가져갈 생각이다. 이게 이제 환자에 따라서 용량을 좀 달리해서 치료를 할 건가 보더라고요. 부작용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VRN10도 마찬가지로 올해 말까지 용량. 그래서 올해는 이게 그 효과를 본다기보다는 용량을 정하는 거고, 본게임은 진짜 내년부터예요. 근데 효과를 보려고 하는 이 임상에서 용량을 정하려고 하는 1A 상에서 효과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뭐 많은 힌트가 되고 있죠. 이게 보로노이가 지금 이제 일상하고 있는데 시총이 어떻게 보면 높잖아요. 시총이 높은 편인데 이게 이제 전임상에서 결과가 되게 잘 나와서 그렇거든요. 근데 전임상에서 결과가 잘 나온 게 사람 임상에서 똑같이 잘 나오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코호트를 대상 환자군으로 나눠서 용량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이제 두세 개 용량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 FDA 여기서 기본적으로 용량이 조금이라도 낮으면 독성이 덜 나올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 환자군에 따라서 이 RP2D가 Recommended Phase 2 도즈거든요. 이상 권장 용량,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FDA 뭐 요것도 미국에서 임상 철회한 게 이유가 있는데 다음 장에 나오니까. 그래서 요 앞에 기사는 김선아 기자님이 머니투데이에 쓰신 그 기사니까 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한 번씩 다시 한번 꼭 봐주시길 바라고, 요거는 이제 그 더벨에서 김찬혁 기사님이 써주신 건데 요것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다시 보시고, 보로노이가 차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을 환자 맞춤형 치료 전략으로 개발한다. 후속 임상 시험에서 유전 변이 유형에 따라 용량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유형에 따라서 용량을 달리 적용할 거다. 지금은 용량 정하고 있는 단계다. 자진철회 했는데, 왜냐면 이게 식약처에서는 의외로 지금 용량을 확 올려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하나 확인하고 또 시간 이렇게 죽이다가 또 하나 확인하고 이러니까 화강 못 올려서 임상 철회한 거거든요. 이때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다. 그래서 한국이나 뭐 호주 다른 나라에서 임상 C797S 가속 승인 받으면 미국으로 들어가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전략을 이제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률적인 저용량 중심의 용량 최적화를 강조하고 있다. 글로벌, 이게 FDA죠. 더 높은 약물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높은 안정성 확인, 이건 계속 나오죠. 최대 24mm, 240까지 투여한 결과 용량 제한 독성이 없어서 안정성은 아직 계속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VRN11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개발 중인 TKI 약물이고, 얘가 이제 그 엑손 델 19 결손이거든요. 그리고 L858, 이게 이제 1차 환자죠. 그리고 T790M, C797S, 뭐 이게 이제 내성으로 획득된 저항성 변이고, 뭐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다양한 EGFR 변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뭐 uncommon, 뭐 unknown 이런 것들도 있는데, uncommon은 atypica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도 효과가 다른 TKI 약물들보다 월등하다. 일단 요것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발표하신 그 CSO라고 하시는 김성환 소장님이거든요. 소개했다. VRN 투여 4주 이내 종양 크기가 30-40% 감소하거나 뇌전이 병변이 사라지는 등의 반응이 관찰됐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설사 이외에 부작용이 없어요. 약물 관련 이상 반응 발생률도 낮았고, 이게 그냥 1차 환자 대상도 아니고 항암제를 진짜 뭐 3번에서 뭐 7, 8번, 10번까지였잖아요. 10번까지 받으신 분들 굉장히 헤빌리 트리티드 환자거든요. 엄청 치료를 많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한 건데 부작용이 없어요. 진짜 이거는 11은 신의 약물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로노이는 이번 결과가 11의 안정성과 뇌전이 환자에 대한 치료 가능성 모두를 입증하는 초기 데이터라고 평가했다. 안정성과 뇌전이 이거 1번, 2번 제일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김대권 대표님과 김성환 연구소장님 임상 계획을 설명했다. 용량 제한 독성이 아직 발생 안 했다. 240ml까지. 용량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240에서도 엄청 좋은 결과를 보여줬는데 400, 480까지 가면 더 엄청 나겠죠. 이번 결과는 RP2D 설정과 충분한 근거가 된다. 타그리소보다 높은 표적 결합력, 효과, 자신의 근거. 임상 설계를 검토 중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변이는 160ml 전후의 중간 용량, 타깃 억제가 어려운 드문 변이군에는 240ml 이상 고용량을 적용하는 식이다. 이거보다 훨씬 용량이 올라갈 것 같아요. 고정된 단일 용량 전략과는 다른 방식이다. 타그리소는 딱 80ml만 쓰거든요. 보로노이는 VRN11의 안정성 근거가 확보된 만큼 환자별 맞춤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봤다. FDA 철회한 것도 있죠. 제한적으로 용량, 느리게 용량을 올리라고 권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김대건 대표님 친숙해져야 됩니다. 네. 특정 변이에서는 더 높은 농도에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용량을 제한하느니 전략을 조정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게 이제 FDA 요렇게 얘기해가지고 임상 철회한 거죠. 지금까지 투여된 고용량에서도 특별한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이 정도면 더 많은 변이군을 안전하게 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240ml까지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진짜 다른 항암제들 막 난리거든요. 진짜 막
VRN 11에 40mm가 타그리소 80mm하고 비슷한 효능이라고 했었죠. 근데 타그리소 80mm 부작용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240mm까지 올렸는데도 부작용이 없어요. 이게 항암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게 뭐 1차, 2차, 1차, 2차가 아니지. 1기, 2기 항암을 하는, 1기, 2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이가 된 4기 막 이런 환자들이라서 삶의 질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은 약이다. 계속 보시면 EGFR을 하나의 단일 타겟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이에 따라서 환자 맞춤형으로 효과를 확인하려고 한다. 이거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뭐 uncommon 그리고 unknown, atypical 뭐 이런 쪽은 뭐 튕겨져 나온 그 타그리소 먹다가 튕겨져 나온 이런 환자는 좀 고용량으로 할 것 같고요. 아울러 보로노이가 타그리소 같은 글로벌 표준 치료제를 경쟁 상대로 놓고도 10일의 우월한 효과를 자신할 수 있는 건 자신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나온 데이터로는 예상을 웃도는 표적 결합력 덕분이다. 임상의 일상에서 VRN11은 용량별로 타그리소 대비 3배, 많게는 5배 수준의 표적 결합력을 달성했다. 보로노이는 이 같은 높은 결합력이 약효 우위를 예측할 수 있는 핵심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게 키놈트리라고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딱 그 암세포한테만 딱 가서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세포를 이제 와일드 타입이라고 하는데 일반 세포에는 가서 안 붙어요. 가서 안 붙어서 암세포 표적 결합력이 높아서 용량을 이렇게 올려도 뭐 설사나 피부 발진 이런 게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약을 진짜 개발한 겁니다. 1회 이상에서 용량 제한 독성은 발견이 되지 않았고 160ml에서 이미 타그리소 대비 3배 이상의 표적 결합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뭐 일라일리 그 임상 담당자도 채용을 해서 8월부터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매출 1조 시장은 C797S가 되는 거고 5조는 아까 봤듯이 타그리소 먹다가 PFS가 유지가 안 되고 뭐 4개월이나 5개월 만에 PD 진행이 돼가지고 튕겨져 나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uncommon, 뭐 unknown 뭐 요런 환자들이거든요. 요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하는데 이게 5조 시장이에요. 요 2차 치료제 시장에서 만약에 스탠다드 그 약물이 되면 5조 만약에 4, 5조 이렇게 약이 팔리면 영업이익이 뭐 대충 한 3조 나온다고 치면 회사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만약에 델 19하고 L858R 얘네 이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제로 들어가고 있는 얘네 시장으로 들어가면 타그리소가 10조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20개월 정도가 PFS인데 만약에 예상대로 10일이 효과가 얘한테 진짜 압도적으로 좋아서 1차 치료제로 들어가면 40개월 이렇게 늘린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매출이 2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조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15조 만약에 영업이익 찍히면 이 회사는 뭐 시총이 어떻게 돼야 될지 뭐 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제 뭐 2조니까 네. 그래서 일단 보로노이 좀 길게 봤고 힘드네요. 네. 다음은 큐리옥스 뭐 요건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려고 이게 김남용 대표님이거든요. 요거 비지와치에서 좀 가져왔는데 김남용 대표님이고 사우스 드래곤 이게 또 제가 큐리옥스는 사실 자세히 잘 몰라서 뭐 현재 바이오텍의
상방이 가장 크게 열려 있는 종목이라고 이제 주주님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사우스 코리아의 드래곤 아닌가. 김남용 대표님.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좀 제가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사우스 드래곤. 네. 김남용 대표님이고 뭐 이력 화려하죠. 카이스트 나오셔가지고 MIT 석박사 하시고 이렇게 연구를 꾸준히 하셨고, 이 유튜브 영상에 다른 외국인들하고 뭐 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진짜 보시면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요. 너무 신뢰감 있고 진짜 좀 영한 박순재 대표님을 보는 것 같은. 네. 그래서 눈빛이 너무 많이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신뢰할 만한 분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뭐 영상을 좀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몰라서 소개만 좀 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많이 올랐었는데 뭐 이날 다 빠지는 장이라서 이렇게 쭉 흘러내렸고, 또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시총이 7천억 6,500억인데 이제 커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싸다고 하더라고요. 뭐 잘 되면 너무 싸지 않을까,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크게 뭐 내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자존심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누가 정말 고수인가, 이게 이제 누가 고수인가, 눈앞에 상대의 기량을 파악하는 요 기량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투자하기 좋은 세상이다. 이게 이제 그 파생으로 유명하신 알바트로스님 그 프로필에서 제가 따왔는데, 이게 이제 웹툰 요 고수 만화의 진가령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 것 같은데, 눈앞에 둔 상대의 기량을 가늠하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다. 컨닝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뭐 성적만 잘 받으면 되지. 투자하는데 뭐 컨닝을 하든 자기가 공부해서 하든 뭐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컨닝만 계속 잘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저는 뭐 제가 뭐 다 알 수도 없고 다 전문가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냥 소개만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을 소개를 해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게 한계를 깨는 사람 뭐 한깨님이라고 하는데 큐리오스 커브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서 꼭 한번, 이것도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꼭 보시고 큐리오스 공부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 정도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존심 같은 거 뭐 저는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꼭 한번 가서 보시고 이해가 되면 투자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네요. 네. 시간 여행의 계좌, 모델 포트폴리오 뭐 이런 거를 해봤는데, 이제 7월 4일 빠질 때 제가 일하다가 점심시간에 빠지네, 그래 좀 오늘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안 쓰는 통장 그 증권 계좌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1억까지는 현금이 없어가지고 못 사고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요렇게 비중으로 펩트론 20%, 보로노이 10%, D&D 파마텍 15%, 알테오젠 5%, 현금 50%, 그래가지고 50% 정도는 주식을 금요일 날 샀는데, 사자마자 이제 점심때 사서 계속 흘러내렸으니까 물렸죠. 그래서 펩트론, 알테오젠, 보로노이, D&D 파마텍 요렇게 일단 4종목을 샀고, 제 이름 없죠. 그래서 이거 제 핸드폰으로 샀는데 캡처가 안 돼가지고 탭으로 찍었다가 탭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요렇게 인증을 했고, 이 계좌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랑 한번 보시죠. 뭐 매수 매도 하는 데는 참고만 하시고, 저는 이 비율대로 하지는 않지만 뭐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거고, 지인들한테는 약간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한다 뭐 정도, 요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까지 길고 긴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요런 지도를 가지고 잘 가보도록 하시죠.